안녕하세요. 라이프매직 채널의 유튜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다져줄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가요? 그 사람이 언젠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나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의 소중한 멘탈을 지키는 단 하나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 거예요. 10초 만에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줄 핵심 비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누군가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비난하는데 이상하게도 내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험 말이에요. 분명 나는 피해자인데 왜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은 걸까요? 아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나르시시스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던지는 질문 하나. 나르시시스트에게 평생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을 되찾는 단 하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바로 기대를 버리고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기대를 하시죠. 내가 겪는 고통을 저 공격하는 사람이 언젠가 알아줄 거야. 그리고 나한테 용서를 구할 것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이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대체 이 사람들의 머릿속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걸까요? 이렇게 누군가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자아 자체가 온전하고 튼튼하게 잘 형성된 사람들은 건강하게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감정을 교류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죠. 하지만 이런 착취적인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 자기 자신도 불안정하고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확실함 때문에 그걸 타인에게 확인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깨질까봐 불안한 유리컵을 들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 유리컵을 잘 들고 있다는 걸 증명해줘 하고 소리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아주 미숙한 방어 기제들을 많이 써요. 예를 들어 내 말 듣는 사람은 좋은 편, 내 말 안 듣는 사람은 나쁜 편 이런 식으로 일단 세상을 반으로 나눠버립니다. 이른바 흑백 논리라고 하죠. 내 편은 좋은 편, 다른 편은 무조건 나쁜 편. 이렇게요. 상대방이 자기가 생각하거나 욕망하는 것대로 행동하게 만들려고 아주 교묘한 암시를 주기도 하고 죄책감을 불어넣기도 하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으세요? 재벌집 사모님이 자기 말을 잘 듣는 집사에게는 오, 우리 집사님 정말 최고야. 역시 당신밖에 없어.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다가 자기 말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내가 감히 내 말을 거역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하고 돌변하는 모습이요. 나르시시스트도 비슷해요. 자기 말대로 잘 들으면 마치 우상처럼 떠받들죠. 너는 정말 대단해. 너무 멋있어. 하면서 온갖 칭찬을 다 하다가도 내 말을 안 들으면 바로 땅에 내동댕이 칩니다. 내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면서요. 이렇게 반으로 나눈 다음에 반응을 하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진짜 잘못했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상처를 입었다고 하면서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관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오직 내가 원하는 대로 딱 갖춰져 있고 내 말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을 때만 정말 우리 착한 딸, 우리 착한 아들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오지 좀 마세요. 라거나 이건 아니에요. 라고 하면 바로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모가 나는 너를 생각해서 너를 위해서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하면서 난데없이 피해자가 된 거죠. 자기 애가 상처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원천 차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럴 때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인 공포와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기억들은 마치 초능력처럼 혹은 심리적인 기전인 싶을 정도로 그냥 실제로 기억을 못하세요. 그래서 본인 위주로 과거의 일을 재구성해서 기억을 합니다. 늘 자신이 피해자가 되어 있죠. 아니 내가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애가 너무나도 취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그들의 심리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자신에게 불리한 기억은 놀랍도록 빨리 잊어버리거나 아예 다르게 재구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머릿속에 불리한 기억 삭제 버튼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늘 자신은 피해자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에요. 내가 잘못한 거지 내가 뭘 잘못했어.
라는 말을 밥 먹듯이 하죠. 심지어 상대방을 지배해서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안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건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죄책감을 주입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면서 결국 본인의 뜻대로 모든 것을 정할 수 있도록 예스맨을 만드는 거죠.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먹이가 걸리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옭아매려는 겁니다. 공격자 본인의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일단 상대를 엄청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야 나는 잘못이 없고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뛰어나 라고 느끼면서 우월감을 만끽하는 거죠. 어떤 나르시시스트들은 전지전능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즉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욕구죠. 이게 사실 굉장히 낮은 수준의 욕구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슈퍼맨처럼 날 수 있다거나 쇠를 구부러뜨릴 수 있다거나 초능력으로 벽을 통과할 수 있다는 상상을 하는 것처럼요. 대부분의 성인들은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죠. 하지만 일부 나르시시스트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욕구를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특히 자녀를 통해서 혹은 치료자나 의료진을 통해서 이런 환상을 실현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주변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 정신과 진단을 내려도 그 진단에 대해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병자라니? 말도 안 돼. 하는 식이죠. 물론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혀있긴 합니다. 중한 진단을 받으면 일단 화가 나는 건 사람으로서 당연한 반응이거든요. 하지만 그 화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몸의 병을 치료하는 수는 찾았는데 삐뚤어진 마음을 바로 고치는 방법은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처럼 실제로 나르시시즘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로 다른 사람을 비정상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의 내면 깊숙이 뿌리박힌 불안과 왜곡된 자아상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마치 수십 년 묵은 엉킨 실타래를 푸는 것보다도 어려운 일일 수 있거든요.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내가 겪는 고통을 저 공격하는 사람이 언젠가 알아줄 것이고 나한테 용서를 구할 것이라는 기대는 절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서론에서 강조했죠. 이 기대가 바로 여러분을 계속 길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생각의 씨앗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공격자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발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했을 때 역으로 더 심하고 강한 공격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굳게 닫힌 댐을 억지로 열려고 할 때 더 강한 물줄기가 터져나오는 것과 비슷하죠. 여러분의 에너지만 낭비하고 상처만 깊어질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바로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시고 내가 할 일만 적당히 하시면서 지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공격자의 특성을 이해했다면 이제 깊은 대화는 자제하는 것이 좋아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드는데 선수거든요. 내 약점을 들키지 않으려면 웬만하면 깊이 있는 대화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가 불만이 뭔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같은 개인적인 정보들을 드러내지 않는 게 안전하다는 거죠. 마치 중요한 정보가 담긴 서류를 금고에 넣어두듯이 여러분의 마음속 비밀도 꼭꼭 숨겨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요구에 대해서는 명확한 태도를 취하는 게 필요해요. 나한테 억지로 일을 시키거나 부당한 요구를 할 때 단호하게 죄송합니다만 저는 당신의 일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처럼 명확하게 선을 긋고 더 이상 말을 섞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구절절 설명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짧고 굵게 명확하게 아니요라고 말하고 지나가는 거죠. 마치 벽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을 붙이듯이 여러분의 영역을 명확히 표시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주입되는 죄책감에 휘둘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 할 거예요. 내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너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 같은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 죄책감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마치 먹구름이 태양을 가리듯이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의 밝은 빛을 가리게 두지 마세요. 그들의 비난은 그들의 불안정한 자아에서 비롯된 것이지 여러분의 가치나 잘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나르시시스트에게 대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벗어나 여러분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은 분명 가능합니다.
기대를 버리고 거리를 두며 깊은 대화를 피하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그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의 무대에서 내려와 여러분 자신의 빛나는 무대로 걸어갈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 라이프 매직이 언제나 응원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성장하는 우리 라이프 매직 채널에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